생리주기에 영향을 받는 거면 호르몬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쉽게. 그냥 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정말. 저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아니. 안 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트리니티TV의 정난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리전 증후군, PM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PD님 혹시 PMS라고 들어보셨어요? 월경전 증후군인가? 저도 뭐 많이 경험했죠. 직접 겪어보셨어요?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지금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모든 성인 여성들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이 여성들의 대부분 한 70~80%까지 생리 전이 되면 아랫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몸이 부으면서 쉽게 짜증이 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을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 잘 못 느끼거든요. 증상이 뭐예요? 저기 PMS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PMS 심하신 분들은 막 거의 울면서 지냅니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증상을 좀 알려드릴게요. 생리전 증후군이 뭐냐? 생리 직전에 배란을 하고 나서 생리할 때까지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그리고 무력감,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붓는 증상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런 증상과 또 가슴이 붓는 분들이 많죠. 유방이 부어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유방 압통을 느끼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전체 여성이 한 100명 있다면 실제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은 약 한 30%, 100명 중에 약 한 30명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와 너무 싫어.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PMS에서 좀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를 PMS라고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생리전 기분 장애, 생리전 불쾌 장애, 프리멘스트럴 디스포릭 디스오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기분 장애라고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못 가거나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직장에 출근을 해서 평소에 잘하는 발표를 완전히 망쳐버리거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 갑자기 싸우거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그래서 평소랑 다른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PMS에서 따로 띄어서 PMDD라고 부르는데 사실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5% 전체 여성 100명 중 5명도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기분장애라고 하면은 진짜 항우울제 사용도 한번 강하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심한 분들은 막 자살 충동 이런 거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 중독이요? 네, 와. 그렇죠.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생리 직전에 한 열흘, 2주 그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가 생리를 시작하거나 생리가 끝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런 게 완벽한 이런 사이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우와. 이것은 생리 주기랑 관련이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살아요.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괜찮은 분들은 괜찮지만 심한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생활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생리를 앞두게 되면은 큰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작용하니까 이럴 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네.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집중 안 되고 일할 때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잠도 많이 오고. 네. 그냥 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정말. 이렇게 증상 중에 잠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오는 과수면 증상 있죠. 이렇게 무기력하면서 기운이 쫙 빠지면서 잠을 평소에 보다 몇 시간씩 훨씬 더 많이 자는 과수면 증상 있죠. 그것 말고도 또 흔하게 많이 오는 전형적인 증상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리고 굉장히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 온몸에 통증이 있다. 이런 전신적인 증상이 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이 정도면 병 아니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불편 증상들이 계속 있으면요. 아, 그쵸. 한 2주잖아요. 한 달에 2주씩 여자인 거의 절반인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생리주기에 영향을 받는 거면 호르몬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쉽게 우리 여성 호르몬 중에서 난소에서 만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특히 배란을 하고 나면은 생리할 때까지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우리 몸의 신체 반응이 과도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전 기분 장애에서 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만들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호르몬의 노예네요, 원장님. 근데 이런 걸로 그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아프면 오지 않을까요? 예, 조금 아프면은 아마 약국에서 진통제 이런 거 사 먹고 그냥 좀 쉬면서 지나가실 것 같고, 많이 아프고 이게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실제로 오시는데요. 그 프로게스테론이 영향을 주는 게 뭐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그리고 행복 호르몬. 그쵸, 행복 호르몬, 우리의 정서와 기분, 컨디션을 좌우하는 그런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법이 뭐예요, 원장님? 네.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거든요. 전 약물 알고 싶어요. 약물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들어보면은 뭐 이게 뻔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특히 이 PMS가 생길 것 같은 기간에는 잘 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그 통증이나 아까 뭐 붓는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무기력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몸이 다 염증 반응인데 이게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레벨과 염증 수치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 그리고 PMS에 대한 그런 반응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7시간 이상 잠을 자고, 그 다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벌써 어려워. 우리 먹는 것 중에 커피 좋아하죠. 커피. 그죠. 예, 카페인, 알코올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드실 수 있죠. 네. 즐겁죠. 근데 네. 이제 그리고 뭐 초콜릿, 뭐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초콜릿도 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 성분을 피해야 된다. 피해야 돼요? 네, 평소에는 좀 드시다가도 PMS까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또 막 술을 마시고 흡연, 예, 이런 물질들 다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이제 식사 습관으로는 가공식품, 튀긴 음식. 오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아니. 안 해야 돼. 밖에 생활하면 사 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식사를 하더라도 이런 염증 수치, 스트레스 레벨을 또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집밥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정제 탄수화물 말고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 이제 뭐 자연식이 좋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은 PMS 너무 심해서 뭐 거의 한 달에 한 3일, 4일 정도는 진통제를 거의 하루에 3번씩 달고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1년 지나서 정기 검진하러 오셨는데 PMS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저 이제 PMS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10중 8구 굉장히 규칙적인 이렇게 생활 리듬을 갖고 있고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비만이. 평소의 컨디션 관리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활동이 좋아요. 뭐 요가, 명상, 뭐 마사지, 뭐 사우나 이렇게 좀 나를 이완시킬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활동이 훨씬 이 PMS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 습관은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약물 치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습관같이 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은 쓸 수 있는 약이 진통제, 그 피임약,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순서대로 좀 여기 적어놨거든요. 내 몸이 아프고 부으니까 당연히 우리 뭐 생리통약을 생리전 증후군, PMS 때 먹어도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진통제를 PMS 때문에 드신다라고 할 때는 PMS가 오기 전에 하루 전부터 복용을. 네. 왜냐하면 PMS가 오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물질 그리고 통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기 전에 참지 말고.
그리고 피임약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환자분들이 이거를 매달 진통제를 며칠씩 먹는 게 괜찮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네. 진통제를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먹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된다.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하다. 그리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피임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이 호르몬 주기의 그 높낮이를 평탄하게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피임약의 경우에도 첫 한 달 동안에는 내 몸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더 억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4에서 6주 정도는 있어야지 이 PMS에 대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항우울제 자체도 오늘 뭐 기분 나쁠 것 같아 오늘 먹는 게 아니고요. 항우울제도 이제 약을 먹고 나면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복용을 해야지 이게 치료 반응이 충분한지 아닌지 평가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약을 처방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제가 50이잖아요. 네. 곧 폐경할 거라서 저는 이제 걱정이 없어요. 갱년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제가 좀 우울해지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왜 PMS로 고생하다가 폐경할 때쯤가 되면 갱년기 증상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평생 아파. 네, 그러니까 이제 PMS도 오지 말아야겠고 갱년기 장애도 잘 극복을 해야겠죠. 네. 또 한 가지 그 갱년기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PMS하고 폐경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한 30년 정도 진행한 한 연구에서 PMS를 꾸준히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될 확률이 2.7배 증가했다. 너무 높네. 네, 이 조기 폐경이라는 게 이게 난소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난소 기능이 이제 없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이 생리전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면 난소 기능의 저하, 난소 기능의 상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네, 평소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구에서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규칙적인 운동, 방법이 없다. 체중 감량, 흡연하신 분도 담배 다 끊고 금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네, 당류를 제한하고 포화지방을 제한하고 자극적인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PMS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PMS 증상이 한두 달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만성적이기 때문에 PMS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증상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반응은 상당히 좋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PMS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다 잘 들으셨죠? 네. 여성들의 한 30%에서 PMS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 이게 생리 전에 누가 날카롭거나 내가 막 몸이 컨디션 안 좋아 이러면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